처음에는 근육통 때문에 힘들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통증이 오히려 쾌감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운동의 미학입니다. 운동을 안 하면 하루가 불안하고 초조한 적 있잖아요. 근육통이 느껴질 때 왠지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렇다면 어쩌면 여러분도 헬창의 길을 걷고 있는지 몰라요. 운동을 꾸준히 지속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리고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헬스장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운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의 열정과 이 몰입을 넘어 중독 현상을 어떻게 시작되고 왜 점점 깊어지는지, 오늘 주제는 무엇이 그들을 헬창으로 만드는가에 대해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 누구나 가벼운 마음으로 처음에는 시작하잖아요. 하지만 이게 어느 순간 운동이 단순히 취미가 아니라 하루의 맹목적으로 자리 잡게 돼요. 처음에는 근육통 때문에 힘들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통증이 오히려 쾌감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운동을 안 한 날은 하루가 어딘지 허전하고 불안할 때가 있어요. 이런 감정이 운동을 계속하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 현상은 뇌의 보상 회로와 관련이 있다고 해요. 운동을 안 하면 이 엔돌핀이나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돼서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뇌는 운동을 하나의 보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멈추면 보상이 사라져서 불안하거나 허전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심리적인 부분도 크게 작용해요. 운동이 스트레스 푸는 수단이 되거나 자존감 높이는 역할을 하면, 이게 문제는 운동을 중단했을 때 이런 보상이 사라져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운동 중독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예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이게 운동에 대한 강박적인 욕구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운동이 생활의 일부가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운동하지 않은 사람들과 대화에서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생기는데, 운동이 하루의 루틴이 되면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뭔가 하루가 빠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운동 후에 근육통이 없으면 오늘 제대로 안 했나? 불안해질 때도 있거든요. 야, 술 먹으러 가자. 군손실 날 것 같은데. 드디어 공휴일이라. 일찍 헬스장 문 닫는데. 오빠 내일 무슨 날이게? 내일? 가슴 하는 날인데? 이렇게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공감이 어떻게 가냐고요. 운동이 일상이 되는 게 결국 어느 정도 중독일 수 있지만, 혹시나 이것 때문에 나는 저렇게 피곤하게 살면서 살고 싶지는 않아. 세상에 얼마나 즐길 게 많어. 운동해서 수명이 늘면 운동 시간만큼 손해보잖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올해는 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사고를 안 당해서 올해는 살겠지만 건강수명, 병원에서 오래 살고 싶지는 않잖아요. 자, 운동이 주는 장점으로 이 자존감 상승과 성취감 욕구가 있어요. 운동을 하면 자존감 상승과 성취감이 대부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로토닌이 라는 기분이 좋아지는 호르몬이 나와. 런너스 하이라든지, 참고로 고강도는 코티졸이 주로 나와요. 그래서 더 안 좋다든지 하는 이야기 말고, 운동이 몸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 아마 직접 느껴보셨을 거예요. 운동하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뭔가 해냈다는 느낌과 성취감 덕분에 자존감이 올라가잖아요. 이미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게 이 우울이나 불안,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자존감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고강도를 하더라도 운동하면서 스스로의 한계를 넘는 경험이 자존감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 체육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학생일수록 자존감이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운동이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한 연구 결과죠. 힘들거나 화나는 일을 있을 때도 운동을 하고 나면 기분이 훨씬 나아진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가벼운 걷기나 러닝, 중강도 운동은 확실히 도움이 돼요. 근데 개인적으로 다른 데 신경 쓰고 있는데 강도 높은 운동까지는 집중이 안 되고 한계치까지는 무리이긴 해요. 또 운동 3년차까지는 몸이 변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어느 날 거울 보면서 우와, 나 좀 달라졌는데? 하면서 운동 끝나고 거울 앞에서 한 20분 동안 별의별 제스처를 하면서 굉장한 동기부여를 받기도 했거든요. 아마 그때까지는 그런 성취감이 운동을 꾸준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습관이 되고 체력이 강해지다 보니까 남는 체력으로 자기개발이라든지 업무에 관련된 곳에 쓰는 게 훨씬 더 좋기는 하더라고요. 결국 운동이
일상이 자리 잡으면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는 건 확실합니다.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훨씬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미 운동을 꾸준히 해보시는 분들은 계시지만 안 하셨다면 해보세요. 확실히 도움은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룰 주제는 헬창화 과정의 심리 상태인데요. 운동이 중독처럼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즉각적인 보상 때문인데, 이 운동의 결과는 운동 후에 펌핑감으로 인해 몸에 바로 드러나는데요. 이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다음날 근육통과 펌핑감으로 운동의 결과를 몸으로 느끼게 되는데, 이는 성취감으로 이어져요. 운동 후 느껴지는 만족감은 보상회로의 대뇌의 기저핵과 연관되어 있는 도파민과 시상하부와 뇌화수체에 분비되는데요. 거기서 통증을 완화하는 엔돌핀의 분비로 인해 자연스럽게 중독됩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고강도 운동 시에 많이 나타나는데, 운동의 반복은 중추신경계의 민감도를 증가시켜 반복적인 도파민 분비와 보상 경험으로 인해 이 중추신경계는 운동을 점점 더 피로한 상태로 만들기에는 운동 초보자는 보상 적용보다는 고통과 피로가 더 쌓여요. 그래서 처음에 막 열정적으로 하다가 금방 지쳐서 포기하면서 오히려 자존감을 키우려다가 자존감이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유튜브 영상들만 봐도 근비대 증가 영상들이나 헬창들을 위한 근육을 빨리 키울 수 있는 방법 같은 어떻게든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에 목매다 보니까 이 초보자분들이 혹하다가 실패하기는 하더라고요. 초보자분들은 일단 자세와 기본 상식을 공부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결론은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 중독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중독이라는 것 자체가 한 곳에 매몰되어서 주변을 돌보지 못하게 되는데, 결국 저희가 궁극적으로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몸을 만든다거나 자존감을 키우거나 스트레스를 날리는 게 결국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잖아요. 자신의 몸과 정신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여 삶의 균형을 깨버리고, 저 또한 예전에 그랬거든요. 저는 운동 중독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도파민이나 엔도핀 이야기보다는 운동을 통해 신경 생성을 촉진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을 담당하는 해마의 위축을 방지하거나 되돌리는 사실이나, 운동 중 분비되는 BDNF는 신경세포 성장과 연결을 촉진해 인지 기능을 강화라든지 계획이나 의사결정, 충동조절, 집중력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활성화를 통해 집중력, 사고력 증가나 창의적인 사고와 내면의 성찰을 담당하는 부정력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실이 좋더라고요. 이 부분은 사실 잘 안 알려졌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널리 알리면 좋다라는 생각도 해요. 운동을 하다 보면 헬창이 되는 과정은 자연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추세잖아요. 다만 이 운동 자체에 몰입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운동을 통해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개선하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그 열정을 삶의 질에 높이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운동의 미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